이번에는 실시간 베스트 이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갈 건데 여기도 되게 디테일하죠. 시험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디테일하게 한번 코딩 해보겠습니다. 인덱스에 가셔서 이쪽에 컨텐츠 2죠. 여기 컨텐츠 2 작업해 주시면 되고, 제목에 들어가니까 여기도 H2 들어가시면 되고요. 실시간 베스트 들어갈 건데 여기에는 하나만 코딩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는 탭 메뉴가 들어갈 거거든요. 탭 메뉴도 되게 어렵게 제가 해놨는데 탭 메뉴가 들어갈 건데 우선은 그냥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코딩하시면 됩니다. 총 3개가 들어가죠. 3개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해줄 거냐면 DI 박스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베스트 3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베스트 3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 DI 박스가 3개가 있는 거죠. DI 박스가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베스트라고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3개가 들어갈 거예요. 이미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이랑 버튼이 들어가죠. 제목이랑 버튼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뭐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버튼하고 밑에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는 한번 해볼까? 요건 사실 요거랑 요거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우선 좀 잘라보자. 이미지 좀 자를게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잘라서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렵게 하시면 지쳐버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건데, 여기는 JPG로 JPG 작업해줘서 이번에는 이름을 베스트 1이라고 작업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여기는 베스트 2라고 작업해 줄 거고, 여기는 베스트 3이라고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3이라고) 작업해 줄게요. 그 다음에 그냥 저 아이콘하고 저거는 다 생략을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다 생략을 해줄게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코딩 들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가 img 누르시면 되겠죠. img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는 img 폴더에 imges 폴더에 여기다가 베스트 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다는 실제로 여기 작업하시려면 이게 맞겠죠. DI박스보다는 피규어라고 넣어주는 게 맞을 거예요. 피규어 넣어주시고, 설명에는 뭐라 넣어줘요? 피규어 캡션. 이렇게 피규어 캡션이라고 넣어주는 게 맞겠죠. 스펠링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총 3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번, 3번 해당 이미지에 맞게 다 써주셔야 됩니다. 써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틀려? 어디? 이거? 또 태그 틀렸다고.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베스트 만들었으니까 이쪽에다가 컨텐츠 2 돼 있죠. 컨텐츠 2 돼 있으니까는 이쪽에다는 컨텐츠 2라고 작업해 주시고, 컨텐츠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2에 H2가 있습니다. H2가 있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베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베스트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베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 베스트 안에 피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필 캡션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3개가 나왔죠?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폰트 사이즈를 24 정도 작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진 탑으로 20 정도 간격을 줄 거고요. 피규어가 3개 있으니까는 풀 레프트 써서 여기다가 3개 있죠? 그냥 33.3%로 해줘도 되는데 전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양쪽에 여백이 2개가 있으니까 98%에서 나누기 3은 32.6. 그래서 여기는 미드값이 36.666%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고, 마진을 라이트로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규어의 마지막 박스한테는 마진값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 박스한테는 라스트 차일드한테는 이쪽에다가 마진 라이트로 0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딱 맞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에 있는 IMG한테 위드 값을 100%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IMG한테 위드 값을 100%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폴로 레프트를 썼으니까 클리어 픽스도 주셔야 되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안 맞지? 그래서 이쪽에다가 풀어 줬으니까요, 얘한테는 클리어 픽스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베스트에 클리어 픽스 넣어주시면 영역은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가 내려왔죠? 왜 내려왔을까요? 가로가 오케이, 가로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네, 3개가 들어갔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터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백을 좀 더 맞춰줄까요? 여백을 지금 보면 좀 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2% 줄까요? 2%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2% 주려면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2% 하나, 2개 들어가니까는 96 나누기 3은 32%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2% 주고 여기는 2% 주면 딱 맞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딱 맞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H2에다가 얘한테도 이쪽에다 30 주고 얘는 패딩 밑으로 1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원래 이 정도로만 나올 거예요. 이 정도로만. 근데 제가 저거를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려서 그렇지 이 정도로 나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이런 거 다 없을 거예요. 이미지 달랑 3개랑 글씨 하나 정도만 나올 겁니다. 이미지랑 글씨 하나 정도만. 일부러 어렵게 한 거라서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푸터 들어갈게요. 푸터를 보시게 되면 로고가 하나 들어가죠. 로고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H2를 이용해서 여기다 로고 쓸 거예요. IMG 써서 로고 하나만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요거 제목 어쩌고저쩌고 들어가죠? 저거 들어갑니다. 얘는 뭐 ULLI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곱하기 4 해서 여기다가 ATX 써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약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식, 그 다음에 법적 고지, 그 다음에 사업자 정보 확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밑에는 어드레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DDRES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CJ 제일드 당주, CJ 제일드 당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표자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을 반을 넣어줬는데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반까지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복잡하긴 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주소 써주시고 서울시 강남구 서초대로 17길 13.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다 같은 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통신판매업 신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DRT로 써도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괜히 여러 개 가면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통신판매업 신고. 그쵸? 이런 식으로 끝내주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잘라줄게요. 이쪽에 로고가 있으니까는 여기다가 요만큼만 잘라줄게요. 그래서 얘는 푸터 로고라서 여기다가 F를 붙여주겠습니다. 얘는 푸터 로고. 됐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IMG F 로고 해줘서 여기는 KI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푸터는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면 오른쪽은 또 영역이 좀 떨어져 있죠. 하나로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묶어줘야 편집하기 편하니까 여기도 디얼박스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따로 묶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로 그냥 푸시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따로 묶어줘서 작업해줘야 편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푸시로 작업했고 이 상태에서 스타일 가서 여기 가서 푸시 있고요. 여기에 H2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푸시 있었습니다. 푸시 있으니까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플로 레프트, 얘는 플로 라이트 작업해 주시면 될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두 개 써줬으니까 얘한테는 클래스로 클리어 픽스 줘야 되겠죠? 클리어 픽스 주시면서 영역 확인해 주셔야 되고,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로고가 너무 크죠? 로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작업해 줄 건데, 얘 백그라운드 색깔이 이쪽에 들어갈 거라서, 백그라운드 색깔은 2020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비지를 여기다가 2020 이렇게 넣어줄게요. 넣어줄 거고 하이트 값 1000은 아니죠. 1000은 아니고 위아래로 약간 패딩이 좀 있어야 돼서 여기다가는 패딩을 위아래로 50 이렇게 줘줄 거예요. 위아래로 80 패딩을 50씩 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로고가 너무 크니까 이쪽에 있는 IMG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가로 안 해놓고 쓸 거 없고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그럼 오류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로 써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100 정도 주면 되나? 미드 값을 10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들어갔죠?
맨이 이제 하이트 값을 줬기 때문에 1000팩스 줬죠. 요거 줬기 때문에 아마, 하이트 값. 요거 줬기 때문에 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시면 되고, 이쪽 레이아웃은 뭐 다 필요 없네요. 이거 사이트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위아래 들어갔고, 헤딩. 너무 많이 줬나? 2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로고는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150. 이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죠. 이것도 그림이 여기 잘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작업했네요. 이렇게 작업해주면 좀 더 월에 밖으로 벗어나니까 어렵죠. 근데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라주셔야 돼요. 그게 좀 틀렸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럼 이쪽에다가 H2한테 패딩을 레프트로 20피트 정도 줄게요. 이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로 간격 떠야 되니까 맞은 탑으로 한 30 정도? 이 정도 간격 주면 바깥쪽 여백이 될 거고요. 됐죠? 비슷해졌죠? 근데 이용약관, 그 다음에 풋에 보시게 되면 UL이 있죠? UL이 있었나요? 네, UL이 있고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UL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드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UL은요,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LI 줘서, LI 주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AT가 있으니까, AT가 있으면 A한테 색깔을 주셔야지 먹혀요. L한테 주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얘한테 컬러 값 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 라이트로 10 이렇게 주시게 되면 간격이 살짝 줄 거고요. 반은 좀 빼줄게요. 반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딩을 밑으로 10피스 정도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그 글씨는 이쪽에 있는 어드레스 글씨 폰트 스타일을 노멀로 작업해 주고, 컬러는 이쪽에다가 CCC 정도 해주면 되나? CCC 정도 해주시게 되면 전혀 안 먹히네요. 에이텍이 들어있나? 샵이 빠졌네요. 샵 넣어주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끝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에서. 그래서 얘도 오른쪽에 좀 여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패딩을 라이트로 한 30 정도, 이 정도 대충 넣어주시면 되고,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겠죠. 너무 대충 했나? 근데 실제 시험지는 더 대충 되어 있어요. 더 대충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했으면 끝난 거죠. 여기까지 다 했으면 끝났고, 바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생략할게요. 그런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생략할 거고. 근데 이쪽 jQuery 들어갈 건데, jQuery 들어갈 거면 여러분 다운 소스를 받으시면 되는데, 아마 시험장 가시면 다 안에 들어있을 거고, 저는 없으니까는 이쪽에 다운 받을게요.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1점대 버전 아마 거기 보시면 1점대 버전을 줄 겁니다. 저도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CDN 들어가시게 되면 1점대 버전 이거를 다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 받아서 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번에 스크립트 폴더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제부터 스크립트로 들어갈게요. 스크립트 들어갈 건데, 이쪽에 가서 스크립트 들어가시려면 스크립트 연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 전에 먼저 다 했으면 좀 확인을 해볼까요? 근데 우리 W7C 검사 이런 거 하나도 안 되죠? 에러만 없으면 됩니다. 에러만 없고 크게 확인할 수 있을 건 없네. 여기서 그래서 혹시 시험장 가가지고 익스프로 있으면 익스프로도 한번 확인해 봐요. 익스프로도 크게 깨지는 건 없겠지만 익스프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바로 스크립트 들어갈 건데, 스크립트는 CS처럼 위에다 쓰셔도 되고요, 아래에다 쓰셔도 상관없는데 순서상 아래 쓰는 게 훨씬 더 맞기 때문에 밑에다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스크립트 들어가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쪽에다가 SC, RIPT라고 해주신 다음에 SIC 작업해 주셔서 여기에 스크립트 폴더에 이미지 폴더 넣어놨으니까는 이걸 꼭 연동시키시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니까 이쪽에 가서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제대로 연동이 됐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됐으면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메뉴에 보면 여기 메뉴에 보시게 되면 밑에 메뉴는 지금 감춰놨습니다. 그죠? 밑에 메뉴는 감춰놨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 해줄 거예요. 그래서 SCRIPT 작업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는 거죠. jQuery를 쓸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저 메뉴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어딜 감춰놨냐면 여기 서브 메뉴를 감춰놨어요. 그래서 혹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서브 메뉴한테 뭐라고 줄 거냐면 CSS 그냥 show라고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show 서브 메뉴를 show해라 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얘는 생겼죠 바로. 그러면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show가 됐기 때문에. 살짝 위에 여백이 생기네요. CSS에 가서 여기다가 내비 부분에 보면 이쪽에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는 67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됐어요. 여기까지 간단하죠. 그럼 뭐가 간단하냐면 jQuery에 가서 여기 가서 우리 외웠었죠. 서브 메뉴 이제 이쪽에서 작업해 줄 건데 마우스 오버했을 때 작업해 줘야 되겠죠. 마우스 오버했을 때 그때 한번 작업해 줍니다. 마우스 오버했을 때, 그 다음에 마우스 다운됐을 때, 그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브 메뉴에 여기다가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여기다가 설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쓸 수가 있죠? 마우스 오버했을 때.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 쓰시면 되겠죠. 서브 메뉴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내비에 UL에 LI한테 여기 글씨 쿠키 얘네들이 이거잖아요. 요 글씨 걔한테 오버했을 때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내비에 UL에 LI한테 이 가로를 꼭 써주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바로 밑에 있는 자식이기 때문에 가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오버했을 때는 이쪽에다가 뭐라 쓸 거냐면 찾아야겠죠. 뭘 찾아야 되냐면 그 밑에 서브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똑같이 쓰셔도 되죠. 이거랑 거기에서 찾을 거예요. 뭘 찾으냐면 find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얘한테 서브 메뉴라고 찾을 거예요. 서브 메뉴라고 찾아서 걔네한테 뭐라고 줄 거냐면 보여줘야 되겠죠. 서브 메뉴 찾아가지고 얘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지에 보시면 순차적으로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슬라이드 쓰시면 되겠죠. 슬라이드 다운이라고 쓰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200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될 거예요. 다 배웠던 거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 바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해서 마우스 아웃 했을 때도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되고 얘는 올라가야 되니까 업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거 왜 이러죠? 그쵸? 여러 번 접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작업할 때 한 번만 작업하라고 여기다가 스톱이라는 기능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jQuery는요, 메서드를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체인이라는 기능인데, find 기능, 스톱 기능 이런 걸 내가 원하는 기능, 메서드를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쓰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끝났죠,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 오버 효과가 빠졌습니다. 하이라이트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써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A 태그한테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이쪽에다가 마우스 오버 했을 때에다가 BG를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위에 LI의 A 태그한테도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이따가 BG를 몇으로 돼 있어? 안 돼 있나? DD 돼 있네요. 여기는 CCC. 이런 식으로. 이 색깔은 제가 이미지로 줬지만 시험지에 그런 색깔이 나왔으니까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 되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혹시나 서브 메뉴 UL한테요 마진탑을 주게 되면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건 주지 마시고, 볼까? 여기 되나? 마진탑을 15 정도 주면 이렇게 나오죠. 마진을 주게 되면요
마진값 때문에 같이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얘가 움직여요. 밑에 있는 메뉴가.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는 마진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마진을 주지 말고 탑가로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유형이 하나로 나오는 걸로 해주고 싶다 해주면 여기를 뭐로 바꾸면 돼요? this로 바꾸면 되죠? this로 바꾸시게 되면 개별적으로 메뉴가 해당되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주세요. 하나씩. 그죠?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갈 거예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내비 부분이고 내비게이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갈 거예요. 이미지 슬라이드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드는 이쪽에다 작업을 할 건데, 오늘은 좌우로 한번 해볼 거예요. 위아래로 하지 않고 좌우로 한번 해볼 건데, 좌우로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번 시간보다 상하로 작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살짝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살짝. 우선 좌우로 움직이려면 어떤 원리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우선 위아래로 한번 해볼까? 위아래로. 그래서 위아래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상하 해서 이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변수가 필요하죠. 변수가 필요한데 우리가 현재 이미지를 알아야 되니까는 current index라고 이렇게 0이라고 작업해줬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3장이 있으니까요. 이미지가 3장이 있으니까 current index를 이렇게 작업해준 거죠. 잠깐 인덱스는 지금 제대로 된다 확인해 봅시다. 이미지 슬라이드는 확인하시려면 여기 이거를 세팅 안 했군요. 이미지 슬라이드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작업할 거니까 이미지 슬라이드 3장 있을 거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이미지 3장을 묶을 수 있는 슬라이드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는 슬라이드 여기에 img가 있어야 됩니다. 슬라이드 img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죠. 제목이 들어가서 이미지 1이라고 들어갈 거고요. 해당되는 이미지 글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거에 맞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img 태그 써서 이거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총 3장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3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2번, 2번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다 이미지나 똑같으니까 여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게 기본값이죠? 이게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됐죠? 그럼 배너에 슬라이드 리스트니까 이쪽에 가서 배너 부분에 갈게요. 배너에 이쪽에 가서 배너에 슬라이드 리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슬라이드 img가 있습니다. 여기에 슬라이드 img가 있어요.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있으니까는 이렇게 이름을 써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에 슬라이드 리스트에 있고 슬라이드 img 부분에 보시면 h2가 있죠. h2가 있으니까 h2한테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포지션을 줄 거예요. 포지션을 줘서 얘를 left 50%, 탑 50%,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 트랜스레이트를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BG 줘서 여기다가 RGB로 검은색으로 0,0,0.4 정도 줄 거고, 그쵸? 패딩을 10에서 30 정도 줄 거고,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를 여기다가 20피스 정도 줄 거고, 이렇게. 그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가운데로 안 오겠죠? 기준점 잡아줘야 되니까 얘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 주시고 그리고 확인해 보면 네, 3개가 나왔습니다. 됐죠? 백그라운드가 안 들어갔네요. 여기다가 0.4 얘가 틀렸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들어갔죠? 이미지. 그래서 1, 2, 3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미지한테 지금 여백이 생기는 건 왜 생긴다고 했죠? 여백이 생기는 거는 여기는 여백이 이미지가 인라인 구조이기 때문에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블럭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기는 딱 붙었죠? 딱 붙었습니다. 이미지 1, 2 여기 2라고 돼 있네.
그래서 여기는 3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리스트한테 얘한테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얘한테 하이트 값을 360이라고. 하이트 값이 몇이지? 얘네들은 하이트 값이 389. 여기는 389입니다. 389. 그냥 89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미드 값은 1000. 얘한테는 미드 값이 1000.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전체 이제 배너 있는 부분한테 얘한테는 하이트 값이랑 오버플로 히든을 줄 겁니다. 얘한테는 안 보이게 해줘야 되니까 얘한테 하이트 값이랑 오버플로 히든 주면 네, 딱 하나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포지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탑을 넣어줘서 얘한테 마이너스 30 정도 주시게 되면 올라가는 걸 느껴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올라가고 있죠. 요걸 작업해 줄 겁니다. 3개의 이미지가 딱 세로로 돼 있어서 이거를 올려주는 걸 우리가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기본 세팅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HTML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스크립트를 넣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꼬이게 되고요.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돼 있어야 돼요. 전체 박스에 오플러 히든 돼 있고 영역 제대로 돼 있고 얘가 올라가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면 됐죠? 먼저 올려주면 돼요. 누굴 올려주면? 얘를 올려주면 됩니다. 슬라이드 리스트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슬라이드 리스트한테는요 탑값을 써야 되는데 탑값을 지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는 거예요. 탑값을 쓰기 위해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jQuery에 가서 기본이 됐으니까 이쪽에다가 여기다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이미지는 얘는 그냥 0이라고 해주는 거는요 첫 번째 이미지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첫 번째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서 0이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이 되면요 이게 만약에 커렌트 인덱스가 이쪽에다가 0일 때는 첫 번째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번째 1이라고 쓰시게 되면요 1이 되게 되면 현재 이미지는 1이 되게 되면 얘는 두 번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면 얘는 세 번째 이미지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스크립트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커렌트 인덱스가 0이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 코드가 있어요. 나중에 코드 배우겠지만 펑션이나 코드가 막 들어가고 마지막에 커렌트 인덱스가 여기가 1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크립트는 순서대로 읽기 때문에 이건 변수예요. 변수에 현재 0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 변수 이름에 1로 넣었어요. 그럼 변수가 0에서 1로 바뀌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개념 모르셔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똑같은 이름인데 여기에 데이터 값이 들어있는 값이 0이면 여기서 1로 바뀌었으면 얘는 1로 바뀌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얼럿을 해볼게요. 여기서 얼럿을 이용해서 커렌트 인덱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기서 커렌트 인덱스를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0이 뜨죠. 근데 이 얼럿이라는 경고창을요 여기다 띄우잖아요.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띄우게 되면 여기서는 1이 나오죠. 그래서 변수 값이 변하는 겁니다. 데이터 값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0, 1, 2, 2라고 해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로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다가 뭘 작업해 줘야 되냐면 set interval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죠. set interval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함수를 써줄 수가 있죠. 요렇게. 이게 한 문장이죠.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슬라이드는 3초에 한 번씩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쉼표에 300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러면 3초에 한 번씩 이 함수를 작동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작동시켜 주시면 되고 외울 때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결국은 우리가 리스트 슬라이드 어딨냐면 요거 얘의 값을 움직여줘야 되죠. 여기 슬라이드 리스트 값을 탑으로 움직여줘야 되니까 얘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뭐라 작업할 거냐면 여기다가 달러 표시 해주신 다음에 슬라이드 리스트를 올려줄 거예요. 탑을 올려줄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트로 줘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트 뭐라고 줄 거냐면 탑이라고 줄 겁니다. 애니메이터도요 중괄호 꼭 쓰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심표 쓴 다음에 숫자를 쓸 건데 이 숫자는 애니메이션의 움직이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리스트를 애니메이트로 어떻게 할 거냐면 탑 값으로 몇을 줄 거냐면 여기에 첫 번째 이미지 하이트 값이 300 몇이었죠? 여기에 보면 300 슬라이드 리스트에 389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얘한테 마이너스 389 픽셀만큼 위로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셔야 얘가 첫 번째 이미지가 올라가고 두 번째 이미지는 몇을 줘야 되겠죠? 곱하면 되죠. 389 곱하기 2. 세 번째는 389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다가는요 마이너스 389 이렇게 쓰시게 되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문자열로 표현해 주려면 표현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로로 처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써도 되나?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89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서 한번 움직이는 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3초 뒤에 움직이죠. 3초 뒤에 작동한 겁니다. 마이너스 389가.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3초 뒤에 움직이죠? 위로 움직이기 작업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이미지로 움직이면요. 여기다가 7만 몇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는 0이고 첫 번째 이미지는 0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미지는 마이너스 389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이미지는 390, 400, 800, 300, 400, 7, 88, 778? 778? 788번 있던데? 두 번째는 788이 나와야 되죠. 그죠? 778이요? 확인해 보면 되죠, 뭐. 첫 번째는 0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식을 만드는 거 쓰셔야 됩니다. 이 식을 만드는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죠? 여기다가 또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죠.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슬라이드에 위치값을 나타내는 포지션이라는 이름을 하나 줘주는 거죠. 줘주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를 해줄 거예요. 뭘 곱하기 해줄 거냐면 0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89 px 작업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요 슬라이드 포지션 값은 몇인가요? 0 곱하기 마이너스 389 하면 0이죠. 0이죠. 0 맞지? 마이너스 389는 아니지. 0이죠. 0 곱하기 마이너스 389는 0이에요, 얘는. 여기다 0으로 대주면 돼요. 근데 이 0은요, 이쪽에 보시면 커런트 인덱스로 돼 있죠. 똑같은 값이죠. 그러니까는 이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0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0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이미지가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컬렌트에다가 1을 쓰게 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90은 몇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89죠. 그럼 이때는 두 번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2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778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미지 선택할 수 있고요. 3이라고 쓰시게 되면 네 번째, 4라고 쓰시면 다섯 번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커런트 인덱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3초에 한 번씩 이 커런트 값이 처음엔 0인데 3번에 움직일 때마다 함수가 움직일 때마다 얘를 1씩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일시 추가시켜 주려면 이쪽에다가 플러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게 되면 되는데, 요 이제 슬라이드 포지션 값을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변수를 값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89는 제대로 문법을 쓰려면 곱하기 쓴 다음에 여기다가 가로해 주시고요. 요거는 아직 모를 수 있어요. 문법 쓰는 거는. 근데 이런 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제이커리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0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컬렌트 인덱스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1이라고 쓰게 되면 컬렌트 인덱스 값이 0에서 1로 바뀐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바뀐다고 했거든요. 근데 컬렌트 인덱스에다 플러스 해주시면 0이 추가가 돼요. 1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0이었다가 1이 추가가 됩니다. 1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389가 들어가고 이 마이너스 839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얘한테 작동이 되는 거죠. 3초 뒤에 이제 끝나요. 다시 또 3초 뒤에 1로 바뀌었죠. 컬렌트 인덱스 값은 1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제 1이 됐죠. 여기 1이 들어가요. 여기 플러스 됐으니까 2가 되죠. 여기 2가 됩니다. 2가 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89가 여기로 해서 여기 778이 돼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걔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럼 걔가 탑으로 전달이 돼서 애니메이션 돼서 얘한테 먹히는 거죠. 3초 뒤에 다시 얘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또 3이 되고 3 곱하기 마이너스 389가 되고 그 값이 1로 들어가고 그 값이 1로 들어가고 얘 3초 뒤에 돼서 얘는 다시 또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하게 돼요. 볼까요? 그래서 여기다 처음에 0이라고 해주신 다음에 현재 이쪽에 슬라이드 포지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얼럿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389 나왔어요. 마이너스 78 나왔죠? 그 다음에 1167. 이런 식으로 3초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요, 0, 1, 2예요. 0, 1, 2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0, 1, 2가 계속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라 0, 1, 2만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이품이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품을 써서 현재 인덱스 값이 만약에 여기에 2보다 작으면 0이거나 1이면 계속 추가가 되는 거고요. 추가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쪽에는 다시 걔를 0으로 초기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0으로 초기화시켜 주게 되면 얘는 0, 1, 2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확인해 보면 처음에 0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9 나왔을 거고 확인 누르면 마이너스 78 나오고 또 확인 누르면 0이 나오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9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78.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쪽에 지금 탑이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 여기 엘리먼트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탑값 붙었죠. 탑값 또 한번 눌러볼까요? 그 숫자가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가네. 들어가죠. 이렇게 이 숫자가 이제 계속 이 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 주석 표시는 꺼 주신 다음에 한번 다시 또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뀌죠?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번엔 반대로 할 겁니다. 좌우로 할 거예요. 좌우로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좌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좌우로 이제 작업할 건데 좌우로 하려면요 뭐가 틀리냐면 CSS가 틀려버려요. 왜냐면 원리가 틀립니다. 무슨 원리가 틀리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 가서 좌우랑 그 다음에 상하가 틀린 게 뭐냐면 위치값이 틀려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으면 여기 박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좌우가 있을 때는 상하로 했을 때는 위아래 딱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얘한테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요 색깔이 있고 얘는 요 색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을 때는요, 요 세 가지 색깔이 있으면은 지금 보이는 영역이 여기라고 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 여기라고 칩니다. 얘는 5 정도 주고, 여기 모니터로 생각하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요것만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하나,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세 번째 거 보여주면은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다시 첫 번째 거 보여주려면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탑값을 가지고 조정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좌우로 돼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좌우로 돼 있으면은 여기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여기서는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 있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블록 박스를요, 블록 구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먼저 선행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 CSS에 가서 좌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여기다가 살짝 주소 표시해줘서 이렇게 작업해주고, 다시 저는 슬라이드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다가 슬라이드 리스트가 있고, 슬라이드 리스트에 그 다음에 슬라이드 IMG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IMG가 있고, H2는 똑같아요. 얘는 글씨 들어가는 거 똑같으니까 그대로 넣어줄 거고, 얘도 포지션을 노려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똑같죠. 됐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요, 뭐가 틀려지냐면, 만약에 위드 값이 1000이라고 치게 되면요, 위드 값이 1000이라고 치게 되면, 슬라이드 리스트는 위드 값이 3000이 돼버립니다. 3000이라고 작업해 주셔야 돼요. 3000. 그죠? 아까처럼 이미지처럼 3000이 움직여야 되니까 3000이라고 작업해 줘야 되고,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000이라고. 그리고 얘한테는 당연히 포지션 리레이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얘도 움직여 줄 거니까. 그리고 확인해 보면 배너의 IMG는 100%로 깨졌어. 얘네들 이미지는 각각의 이미지는요, 위드 값이 1000이죠. 1000이라고 딱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IMG는 각각 1000이에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버플레이 히든을 지워볼게요. 오버플레이 히든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이미지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을 가로로 정렬시켜줘야 돼요. 지금 세로로 돼 있죠. 가로 정렬시키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IMZ 뭘 줘야 됩니까? 플롯을 줘야 되죠. 플롯 랩스 줘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가로 정렬되어 있죠.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아까랑은 좀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얘네들을 이렇게 가로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선행 조건이에요. 이번엔 좌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우 나오고 상하 나오면 헷갈린 게 J컨이 틀린데 CS도 다 바꿔주셔야 돼요. CS도 똑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헷갈려가지고 못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버플로 히든을 주는 거죠. 저렇게 된 상태에서 오버플로 히든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버플로 히든을 줘야 그 다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뭘 반대로 움직이냐면 이렇게까지 작업했죠. 얘는 여기다가는 얘는 상하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얘는 좌우, 여기는 좌우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좌우로 작업할 때는 위드 값이 3000이 돼 있어야 되고 플롯이 들어야 되고 여기다가 위드 값 1000px. 요 위드 값이 만약 1200이면 또 값이 달라지겠죠. 1200이면 얘는 3600이 되는 거고 그 값대가 달라져요. 물론 이런 값들은요 원래는 스크립트로 다 뽑아내는 건데 우리는 너무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이렇게 일일이 수동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거 다 이제 스크립트를 뽑아내가지고 반응형도 다 작업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인덱스에 가신 다음에 이쪽에다 똑같이 얘네들도 주석 표시 해줄 겁니다. 주석 표시 해줄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미지 슬라이드 이번에는 좌우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좌우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변수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변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똑같이 변수 넣어줄 거고요. 요번에도 변수 이름을 통일시켜서 current current index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현재 인덱스 값은 0이라고 설정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set interval을 이용해서
함수를 3초에 한 번씩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따가 외우실 때는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쓰면서 외우세요. 첫 번째 줄 외우고, 두 번째 줄 외우고, 세 번째 줄 외우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 무식하죠. 이렇게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set 인터벌은 3초에 한 번씩 돌릴 거니까 3천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0, 1, 2를 뽑아내야 되겠죠? 0, 1, 2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 1, 2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이품을 써야 되는 거죠. 가장법을 써서 작업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current index가 여기다가 2라고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되고, 2라고 됐을 때는 0보다 1, 0하고 1이 해당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0하고 1이 됐을 때는 1씩 추가시켜주고, 만약에 그거 아니다, 그거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는 다시 0으로 초기화시켜준다 라고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current index는 012, 012, 012만 뽑아낸다. 그 숫자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개수에 따라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미지가 4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3으로 바꿔야죠. 그래야 0, 1, 2, 3, 0, 1, 2, 3, 0, 1, 2, 3, 0, 1, 2, 0, 1, 2, 0, 1, 2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냈어요. 숫자를 뽑아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변수 또 만들어서 슬라이드 포지션 값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슬라이드 포지션 값을 설정해 줘서 현재 인덱스 곱하기 여기는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 있고 2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해줘야 돼요? 얘가 좌에서 오른쪽에서 좌로 움직이려면요 x축이 마이너스로 돼야 되죠. x축이 마이너스로 돼야 되니까는 1000이라고 해주면 되죠. 1000 해주고 플러스 여기다는 px라고 작업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위치값이 여기는 이제 0, 1, 2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 포지션에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000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0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니까 얼럿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슬라이드 포지션 값에 0, 1, 2가 떠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죠. 마이너스 1000 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00 떴죠. 그 다음에 0 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뜰 거예요. 그죠?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제대로 된 겁니다. 제대로 됐으니까 그냥 여기서 꺼주시면 되고요.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옮겨줘야 돼요? 슬라이드 리스트한테 줘야 되죠. 이 값을 슬라이드 리스트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슬라이드 리스트한테 얘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줘야 되는 애니메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애니메이트를 이용해서 여기다 줄 건데 여기는 뭐라고 주시면 돼요? 무슨 값을 움직여야겠죠? 이번엔 탑 값이 아니라 레프트 값을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레프트 값한테 뭘 줘요? 슬라이드 포지션 값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400이라고 됐죠? 위에랑 똑같죠? 위에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수정할 수가 있죠.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되나?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면 확인해 보시게 되면 좌우로 움직이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지금 메뉴도 위에 지금 메뉴가 가려졌죠. 메뉴가 가려졌습니다. 이게 왜 가려졌을까요? 절대값을 써서 그렇죠. 그러면은 메뉴한테는 절대값을 썼기 때문에 이쪽 위에 메뉴가 더 위로 나와야 됩니다. 위로 나와야 되니까는 걔는 누구야? 이쪽에 내비 얘한테 포지션 준 데가 누구냐? 여기 UL 얘네죠? 얘네들한테 getIndex 값을 100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배너는요 더 적게 나와야 되니까 배너 있죠. 배너한테는 밑에 여기 릴레이티브 순 데 있죠. 얘한테는 getIndex 값을 100번 작게 50 정도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시게 되면 이쪽 메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움직이고 요 두 개만 성공하시면 반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탭 메뉴만 하시게 되면 거의 다 끝났죠.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할게요.